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5분 컷 시리즈를 시작하고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거나 말씀드렸던 위대한 저자들이죠. 밥 프록터, 조셉 머피 등의 스승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의 모든 성공 철학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의 역작이죠. 성공의 법칙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출간되기 거의 10년 전인 1928년에 출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나폴레옹 힐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을 받아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 시어도어 루스벨트, 우드로 윌슨, 록펠러 등이 포함된 507명을 무려 20년에 걸쳐 직접 인터뷰하고 분석하며 말 그대로 집대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937년에 일반 독자들을 위한 다이제스트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약본 형태로 출간한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인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엄청나게 자세히,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무려 1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마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100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공한 507명은 어떻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마인드를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실제 사례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와 원자, 전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로 빛의 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작고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분자 속에 있는 연속적인 회로에서 회전하는 이 원자는 다시 물리적 물질 중 가장 작은 입자인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자는 두 가지 형태의 힘에 불과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는 이걸 양전하, 음전하라고 부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모든 전자는 결국 종류와 크기, 성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전체 우주의 운행 원리가 모래알이든 물방울에서든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먹는 음식, 접시, 식기류, 식탁까지 궁극적으로는 단지 균일한 전자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물질의 모든 입자는 매우 불안정한 운동을 계속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이 맨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으로 고체인 물질은 없습니다. 가장 단단한 강철 조각도 단지 회전하는 분자와 원자, 전자의 체계적인 덩어리일 뿐이죠. 그리고 이 강철 조각의 전자는 금, 은, 황동의 전자와 같은 성질을 지녔고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모든 입자에는 원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서로 주위를 돌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유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유체라는 건 흐름과 막힘이라는 뜻이고,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움직임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의 형태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전기와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진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진동의 관점으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밥 프록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힘을 뭐라고 부르든 일부 연구자들은 이 힘의 진동 속도가 우주 물체의 외관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진동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의 귀는 초당 32,000번에서 38,000번의 진동으로 생성되는 소리만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보다 초당 진동수가 증가하면 이제 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은 초당 150만 번의 진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여기에서 진동수를 더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당 300만 번의 진동은 보라색 빛을 만들어요.
이 이상의 진동수에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과 다른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진동수를 더 높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진동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 힐은 결국 똑같은 에너지일 뿐이며 진동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역시 초당 진동수를 제외하면 소리, 열, 빛의 움직임 에너지와 정확히 같다라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 별 등 모든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의 형태는 단 하나, 즉 전자만 존재하듯이 모든 물질을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에너지의 형태도 결국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자는 결국 모든 인간의 두뇌가 생각의 주파수라는 진동을 송출하고 수신하는 방송국이자 수신기지라고 강조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찰과 사고를 통해 만들어내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저자는 외부로부터 생각이 밀려 들어오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는 경험도 바로 인간의 뇌가 이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이 에너지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고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의 진동을 감지해서 그 생각의 에너지 강도에 맞는 파장 운동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같은 생각,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확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전 우주의 무한한 공간은 인류가 내보내는 모든 생각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도서관과 같은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2023년인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 마인드에 관해 정말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기 확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기 확신을 말하기에 앞서 소위 자기 불확신을 주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6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누구든 하나 이상의 두려움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도대체 어디서 물려받은 걸까요? 저자는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통해 유전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전은 한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차례로 물려받은 미신과 믿음, 전설, 사상 같은 것들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의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 보통 부모님이겠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에 진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생각이라도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진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신체 세포나 기관처럼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면 2살 정도 되는 아기의 마음은 유연하고 열려 있으며 순수하고 자유롭죠. 아이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놓은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자라면 그 생각이 아무리 논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생각을 뿌리 뽑거나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인 이상 이런 자기 불확신을 주는 두려움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에 당연히 지니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스스로 자기 확신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바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정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이죠. 저의 이런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책 속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자기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명한 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월한 존재다. 높이 오르려면 생각을 높게 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삶의 투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강자나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저자는 사람의 기질에는 미묘한 뭔가가 있는데 아무도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요. 저자는 여기서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의 엄청난 가치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줍니다. 나폴레옹 힐이 시카고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한 불황자가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자가 수년 전에 썼던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이 책을 쓴 분을 만나러 왔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조그만 제조업체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돈을 잃고 너무 상심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미시간 호수에서 자살을 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요. 저자는 엄청나게 좌절한 이 남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실험실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앞에 그 사람과 함께 섰어요. 그리고 커튼을 한쪽으로 당겨서 이 남자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꺼냈습니다. 저자는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결국 다시 미시간 호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 자신이나 세상은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거울로 다가가 열흘 동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으로 뒤덮인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바뀌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훗날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한 곳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고요. 저자는 이때 생애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강인함과 힘 그리고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똑같이 그때 그 거울 앞에 섰다고 해요.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던 교훈을 정작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질책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실패와 불행, 가난으로 몰아넣는 것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삶을 두 손 가득히 성취해내는 것도 전부 생각에 달려 있어요. 다만 성공을 다짐하는 것과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쓰는 말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저자 나폴레옹 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을 때만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텔레파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전파한다. 비록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당신은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